리플 코인이 지금 엄청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리플의 행보는 큰 한방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씩 연결되고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리플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올릴 영상들에서도 리플의 이 전략들이 어떻게 완성돼 가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리플 소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의 큰 그림은 때를 거슬러 21년 11월 작은 섬나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구 18,000명,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는 뜬금없이 리플과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리플의 기술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팔라우의 국가 화폐로 사용하기 위한 엄청난 실험이었죠. 그러나 2023년 7월부터 실제로 시작된 이 실험은 단 2달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바로 이 실험은 단 2달 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을 보여줬기에 종료된 것이었는데요. 결국 팔라우는 성공적인 실험이었음을 밝혔고 이후 전국적인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24년 8월 리플은 IMF와 협력해 팔라우의 국가 결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렇게 현재 각국의 CBDC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팔라우뿐만 아니라 부탄 및 영국의 CBDC 시스템 구축도 예전부터 리플팀의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고 2024년 6월 리플팀은 10개의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CBDC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23년 8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이런 CBDC 사업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리플의 거래 처리 방식과 CBDC 플랫폼에 대한 보증이자 리플 재단의 영향력과 수입을 늘려나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플은 지금 아시아까지 그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엔 한국의 AI 및 메타버스 관련 회사인 퓨처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고 한국의 연세대학교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아시아에서 리플의 12번째 파트너가 됐고 블록체인 기술을 학업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데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리플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팀은 또 하나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가 실제 자산에 고정되어 변동성이 없는 암호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갖는 것과 같이 올해 리플 역시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리플은 지금 한 손에는 CBDC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두 칼을 쥐게 된 것이죠. 리플의 CEO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앞으로 5년 이내 3,853조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기대된다고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리플은 빠른 속도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엔 미국 디지털 자산 수탁회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며 발행 준비를 마쳤고 8월에는 벌써 리플 USD로 표기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진행 속도에 대해 리플 코인 홀더들은 리플 코인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죠. 이러다 진짜 예언대로 리플이 100만원까지 오를지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 리플의 기술 총괄 CTO는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들에게만 유통한다고 밝힌 겁니다. 당연히 개인들에게도 유통해야 그 가치가 더해질 스테이블 코인을 왜 리플은 굳이 금융기관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걸까요? 이 이유는 아마도 이미 한번 SEC라는 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발목이 잡혔던 리플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대중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이 눈치를 보는 누군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SEC 등의 정부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자본을 보유한 록펠러 가문일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대 세력들의 작전을 말씀드렸는데요. 세력들이 밀어주는 USDC 스테이블 코인과 포지션이 겹치지 않게끔 리플이 눈치를 보며 이번엔 일부러 금융권에만 한정해 발행을 했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리플은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히지 않게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리플 코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내용이 리플 홀더인 제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번 한 투자자가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발행하게 되면 결국 리플과 또 다른 경쟁 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리플의 CTO는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관련된 거래에서 리플을 수수료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토큰 간 거래에 리플이 중개 통화의 역할을 하며 리플의 유동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한 것이죠. 즉 각국의 CBDC 간의 거래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거래에서 리플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자동 마켓 메이커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4년 4월에는 리플레저에 AMM 기능을 도입하며 이때 수수료로 사용되는 리플을 소각하는 기능까지 더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영국의 파운드 CBDC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팔라우 CBDC로 환전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도 영국의 파운드를 팔라우 돈으로 바꿔주지 않는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운드 CBDC를 리플로 바꾸고
다시 리플로 팔라오 CBDC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리플 코인이 중개 통화의 역할을 하며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다 이 거래들에서 중개 수수료로 리플이 사용되며 소각될 수 있기에 리플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죠. 리플 CTO의 말처럼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10여 개 국가와 CBDC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BDC라는 형태로 국가 화폐가 보편화되고 그 국가 간 거래 시 사용되는 엄청난 환전들의 거래 수수료로 리플이 사용되며 리플 코인 시세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의 결과가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지 또는 그보다 덜 우호적인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지에 따라 리플의 두 사업의 진척 방향과 속도가 정해질 것이며 대선 결과가 나오는 11월 후에 리플 팀의 움직임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홀더분들은 그때까지 잘 홀딩하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도 앞으로의 리플 코인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코인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